프란스트 발이 쓴 그 침팬지 폴리틱스 네. 거기에 그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. 네. 사마천 시대에는 답을 그 질문에 대한 세상에 도라는 것이 있는가, 하늘에 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마천 스스로가 답을 못 찾았어요.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고. 예, 인간 사회만 연구해서는 그 답이 안 나와요. 침팬지 폴리틱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 프란스트 발의 그 네덜란드 아르넘 동물원에서 관찰한 거로 이제 이론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분이 그 뒤에 탄자니아에 있는 곰베 국립공원이라는 꽤 큰 자연공원에 가서 거기는 이제 제인구달 박사도 그 영장류 연구를 많이 했던 공원이에요. 네. 거기 가서 추가적으로 거의 반야생 상태의 침팬지 무리를 관찰을 또 계속 했더라고요. 거기서 우리가 그 침팬지 폴리틱스 얘기했던 게 침팬지 수컷 우두머리 그러니까 알파 메일은 수컷이 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개체들의 분쟁에 개입할 때 약자를 위해서 개입하는 빈도가 낮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우두머리가 되고 나서는 70% 80% 이상의 확률로 약자를 위해서 개입하고 네. 20-30% 정도를 자기 친한 침팬지를 위해서 개입하고 그랬다고 왜 그랬잖아요. 그렇게 말씀하셨죠? 그런데 이제 그 곰베 국립공원에서 두 대표적인 알파 메일을 관찰을 했더라고요. 프란스트 발이. 하나는 고블린이라는 알파 메일이고 하나는 아모스라는 알파 메일이에요. 근데 드발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을 보인 침팬지로 아모스를 묘사를 해놨습니다. 아모스라는 이 침팬지 수컷은 굉장히 육체적인 힘도 탁월하고 그리고 다른 침팬지 수컷 침팬지가 도전할 때 굉장히 단호한 자세로 전투적으로 임해서 자기 권력을 지켜요. 그런데 절대 다른 개체들을 위협하지 않아요.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고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. 근데 이 아모스가 암에 걸려요. 종양이 생겨서 그 종양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시점이 되기까지 쓰러질 때까지 절대 표를 안 내요. 아픈 표를 안 내요. 진짜요? 그 연구자들은 알고 있죠. 이미 진료를 해갖고 얘가 지금 종양 악성 종양이 심각하다. 네. 근데 절대 표를 안 내요. 와. 표를 내는 순간 도전자가 덤빌 거기 때문에 멀쩡한 척하고 생활하다 어느 날 쓰러집니다. 와. 그럼 이제 권력을 잃죠 당연히. 재밌네. 그리고 이 아모스가 우와. 쓰러져 있을 때 다른 침팬지들이 와서 들여다봅니다. 그래서 깃털베개 이렇게 장난감 비슷하게 가지고 노는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막 갖다 주기도 하고. 아모스가 쓰러지고 나서 다른 알파 메일이 생겼죠 당연히. 그 침팬지 무리에는. 네. 근데 이 권력을 잃은 알파 우두머리 수컷을 보살펴줘요 침팬지들이. 그래요. 그러다가 이 죽었습니다.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안락사를 시켰어요 연구진에서. 네. 근데 아모스가 죽은 날부터 며칠 동안 밥을 잘 안 먹어요 침팬지들이. 그리고 사육사들은 너무 슬퍼서 사육사들도 말을 안 하고 침팬지들이 밥도 잘 안 먹고 조용해요 며칠 동안. 진짜요? 애도하는 거죠. 네. 침팬지가요? 네, 애도를. 그래서 그 아모스라는 이 우두머리 수컷이 정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.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의지는 확고하고 도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는 늘 보살피고 격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. 그런 대통령이면 제일 좋겠죠. 그렇겠네요. 네. 그다음에 이 고블린이라는 우두머리 스컷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늘 어떤 식으로 그 다른 개체들을 대했냐 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다들 엎드려 있고 못 덤비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젊은 수컷이 도전을 딱 합니다. 그때 모든 개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같이 때려주고요. 고블린을. 누가 생각나나요? 야,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블린이. 네, 이게 차이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 후속작인데 프란스트 발이 그 젠더 문제, 남녀의 성격차에 관해서 워낙 이제 생물학 쪽에서 그걸 합리화하는 듯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 쪽에서 생물학자들을 싫어했죠. 그래서 이 프란스트 발이 젠더 격차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물학자로서 자기가 관찰한 바와 생각한 바를 다 적은 책이에요. 차이에 관한 생각이.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했던 책이고 SNS에. 근데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한 챕터에 아모스와 고블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. 그 고블린도 이제 고환을 물어뜯겨 죽죠.
그러니까 모두가 누군가 도전자가 도전해 줄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일시에 들고 일어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. 아, 내가 나설 수는 없지만 누구 하나 나서면 우리 다 같이 덤벼준다. 그러니까 이게 고블린을 마키아벨리적 권력자로 표현했습니다. 이 저자는 마키아벨리적 네. 군조론에 나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서 하는.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진정한 지도자. 우리로 치면 옛날 군주 뭐 이런 거네. 네, 그러니까 이제 네. 사마천이 2,500년 전에 했던 질문, 하늘의 도라는 것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는가? 네. 라는 질문에 대한 생물학자의 대답은 있다. 그것은 하늘의 도가 아니고 우리 유전자의 명령이다. 침팬지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공유하고 있는. 그래서 때로 어떤 권력자가 그 고블린처럼 해도 천수를 누리고 죽을 수는 있어요. 전두환처럼. 네. 근데 전두환 씨가 그럼 행복하게 노년을 보냈냐? 자연사하기는 했지만 몹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보냈잖아요. 네. 권력을 잃고 사람들의 얼굴에 침만 안 뱉었지 안 보는 자리에서 정말 침 뱉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갔잖아요. 그러니까 하늘의 도는 있는 거예요. 그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네. 우리의 본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도 있어요. 네, 뭐 그럴 수 무난하게. 있죠. 그러고 나서 천수를 누릴 수도 있어요. 기본적인 흐름은 그 아모스와 같은 진정한 리더는 리더로 있을 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잃고 나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다. 아. 그러나 거블린과 같은 그런 유형의 리더는 그 비참한 방식으로 권력을 잃고 조롱 속에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위해를 당하는 걸 면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. 현세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역사 속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받는 것. 이런 것이 천도라는 거예요.